세 번째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랩 M 제로의 신태호 대표님께서 사용자 중심에서 제조의 관점으로 제가 굉장히 오늘 강의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인트리스팅한 그런 제목인데 그런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벌써 올라오셨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랩 M0 대표 신태호입니다. 오늘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이 사용자 중심에서 이제 제조의 관점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이유는 사실 이전에 21세기 디자인 최대의 화두가 사용자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를 이해하고 사용자의 경험에 맞춰서 디자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졌고, 그래서 사용자 중심으로 디자인을 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이 많이 대두가 된 게 사실입니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 방법론은 사용자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경험에 방점을 찍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경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능이, 펑션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기능에 맞춘다는 게 사실 많은 문제점을 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트렌드 어떤 그 얘기를 함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에 있고 그 상황에서 기능에 과연 사용자를 위하고 사용자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소재 중심 디자인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그 소재가 중심이 돼서 소재가 주제가 돼서 이 디자인을 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소재가 중심이 되는 방법론은 소재를 디자인으로 증폭시켜서 제품의 서비스로 보여주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제조 단계의 어떤 끝 단계로 여겨졌던 소재가 지금 현재 기획의 앞 단계로 나와서 전체적인 디자인 방법론을 이끄는 그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회사 이름이 이제 M0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제로 베이스로 보고자 하고 소재를 연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이 이 텀블러 제품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컵 혹은 텀블러 제품하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 제품은 이 뒷면을 보시면은 그 차이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뒷면을 본다라는 것은 이 제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조건들과 더불어서 from wood to ground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로 만들어졌고 다시 땅으로 돌아가서 분해가 되는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브랜드 철학을 나타내는 애니메이션 이미지인데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 겉표면에 있는 제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을 넘어서서 그 안에 있는 소재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보고자 하는 게 저희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명이 언롤 서피스입니다. 언롤은 펼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서피스는 표면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을 펼쳐서 그 안에 소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석유 기반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소재, 자연 소재로 제품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존에 나와 있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재활용 플라스틱으로만 제품을 개발하는 것. 이 두 가지 목표로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텀블러는 자연에서 온 소재, 나무로 만들어진 소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미세 플라스틱 걱정이 없고 사용하고 난 후에도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컵의 이름을 니트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유는 T를 뒤로 빼고 니트컵이라고 지었는데 그 나무가 다시 순환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자 이렇게 이제 네이밍을 잡았고요. 이거는 이제 DDP에서 올해 초에 전시를 했었는데 좀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사실 이 나무를 목분화시키고 그 목분화된 소재를 펠렛화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사출 성형이라는 성형 방법을 통해서 제품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시사출과 그리고 테스트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굉장히 보기에는 단순한 형태지만 저런 텀블러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플라스틱은 분자량이 많기 때문에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미생물에서 혹은 자외선의 그 침략에 빨리 분해가 돼야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플라스틱은 사실 이제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분해가 어렵고요. 근데 이제 나무 같은 소재는 당연히 분자량이 더 작기 때문에 자연에서 분해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 텀블러 제품이 우리 일상에서 조금 더 다채롭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품을 디자인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소재는 제가 설명드렸던 그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PC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PCR이라는 게 Post Consumer Recycled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사용 후 우리가 사용 중에 생산 중에 발생하는 부산물이 아니라 사용하고 나서 나오고 있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하고 나서 얻게 된 제품들은 이렇게 그 플레이크라고 하죠. 조각난 형태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쇄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조각난 형태를 얻게 되고요. 이 조각난 형태는 열에 의해서 용융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회색, 뉴트럴한 컬러를 갖게 되는데, 저희는 이 회색을 뉴 화이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즈 뉴 화이트라고, 결국은 우리가 다른 색깔을 내기 위해서 어떤 연색을 한다거나 혹은 다른 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그레이를 그 자체를 새로운 화이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DDP에서 전시를 했던 모습인데요. 회색이면서 저희 이제 목분을 섞어서 그 재활용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였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샘플 칩을 얻은 후에 이런 제품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데스크에서 사용하는 펜 홀더 제품이고요. 근데 트레이와 결합이 돼서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을 갖고 활용이 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데스크에서 어떤 그 이미지너리한 그 연출을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재는 같은 재활용 플라스틱인데 저희는 이걸 가지고 이제 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돌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사실 사용할 때는 이제 문진으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책이나 혹은 그 A4 용지 같은 것을 고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위에 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안에 그 다양한 패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마블, 그러니까 대리석 같은 그런 패턴들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패턴들은 만드는 방식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이전과 같이 용융을 통해서 하나의 그레이 색깔로 만드는 게 아니라 프레스 성형을 통해서 압축을 해서 이제 판재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판재 형태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재활용 플라스틱 판재이고, 그것을 CNC 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제품으로 개발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버려지는 장난감을 재활용했고요. 거기서 나오는 플레이크를 패널 형태로 만들고 그것을 CNC 가공을 해서 이제 문진의 제품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형상과 크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소재는 페트병을 재활용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페트병, 이것도 마찬가지로 DDP에서 전시했던 모습인데, 페트병이 재활용이 되면은 저희가 현재 만들고 있는 펜트레이 형태의 제품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저희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페트병이 그 펠트 제품이 되느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저희가 만든 제품은 이렇게 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데스크 위에서 펜의 어떤 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디자인의 제품이고요. 총 4가지 컬러로 개발이 돼서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씬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페트병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용하고 나면은 이제 바로 버려지게 되잖아요.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그런 페트병이
분쇄 과정을 거치면은 저렇게 말씀드렸던 플레이크 형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런 플레이크 현상을 다시 녹여가지고 실로서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이 다 폴리에스터 계열의 옷이잖아요. 결국은 페트가 그 녹아지게 돼서 이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원사 계열로 해서 이런 옷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옷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산업의 10%밖에 되지 못하고 나머지 이제 70%는 부직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저품질의 섬유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직포, 그러니까 저품질의 섬유에 집중을 해서 제품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섬유를 활용을 해서 실제 좀 고부가 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개발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5번째 소재는 생분해 플라스틱입니다. 요거는 그 스누피 가든이라는 곳하고 같이 제품을 개발한 사례고요. 보시다시피 그 가드닝 툴, 그러니까 화분하고 그리고 이 모종삽 세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브랜드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소재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소재는 그 PLA라는 옥수수 기반의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PLA 소재는 우리가 일회용품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 기간을 거쳤고 그래서 이런 어떤 화분의 형태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옥수수가 어떻게 이제 소재가 되고 그게 화분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땅으로 돌아가는지 그런 어떤 그 순환을 보여줄 수 있는 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그 매거진도 내고 있습니다. 매터 매거진이라는 잡지도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1호 잡지고 주제는 첫 번째 호의 주제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호 하나의 소재를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소재에 대해서 콘텐츠로 풀어보는 그런 매거진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거진의 브랜드 이미지인데요. 소재로부터 시각을 제어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 그 소재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들어보고 그것들을 콘텐츠화하는 게 저희의 지금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매거진 호에 보면은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작품 활동을 있는 최정화 작가와 그리고 이제 최근에 플라스틱과 자연과 그 동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작품화하고 있는 장은나 작가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옥수수 기반 플라스틱을 연구 중인 황성현 박사 네, 그 인터뷰 내용 그리고 플라스틱 페트병의 일생을 보여줄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을 보여줄 수 있는 화보집도 같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의 역사에서 디자인사에서 플라스틱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그런 거에 대한 기고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플라스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사실 많은데 저희의 그 정관이라고 법인에 보면은 이제 정관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저희 회사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저희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소재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용자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소재를 들여다보고 그 소재로부터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재를 연구를 하고요. 랩실에서 소재를 연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브랜드에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요. 또한 더불어서 소재에 관련된 컨텐츠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중심 디자인이라는 그 방법론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저는 제 아이패드에 질문이 다 올라오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안 올라오고 저랑 본부하고만 관계였기 때문에 좀 황당했는데 질문이 좀 왔는데요. 그 PCR 소재가 다시 PCR로 사용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재활용이 몇 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네, 그 횟수로는 뭐 사실 사용 기간이라던가 사용감이라던가 이런 거에 다를 수 있지만 10번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제대로 수거가 되고 다시 제대로 세척이 되고 분쇄가 됐을 때는 네, 그 정도 횟수가 그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좀 어려운데 오브제성이 있는 디자인을 할 때 부족한 기능이나 극악적인 생산 수율
요거를 타협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오브제적인 디자인하고 사실 좀 반대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디자인 활동은 다 대량 생산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는 디자인 방식이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지속 가능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 시스템에 맞춰져서 소재 개발이라던가 제품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대 지점에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뭐 소수, 오늘 그 소수 다수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다수에게 어떻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관점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질문인데요. 네. 그 똑같은 그 제품을 우리 신 대표님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거를 만든 제품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네. 가격은 얼마나 네,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얼마나 비싼가요? 뭐 텀블러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텀블러가 현재 그 34,000원으로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000원이요? 네, 34,000원이라서 괜찮네요. 네,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좀 비싼 편에 속해 있고, 그렇지만 그 가치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가격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